이번엔 글로벌 가이드 시간입니다. LS증권 김윤정 선임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밤사이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우선 CPI, 이 내용부터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 예상보다 낮게 나왔는데 한 가지 걸렸던 건 근원 CPI였거든요. 이게 예. 예상치에 부합을 하면서 조금 아쉽다 이런 평가들도 나왔는데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셨죠? 일단은 뭐 CPI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소폭 하회하는 수준으로 네. 발표가 됐고요. 실제치로 따지자면은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하면서 전망치였던 2.4% 대비했을 때는 소폭 하회하는 수치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근원 CPI 같은 경우는 2.8%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는데 예. 내용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은 영향이 좀 어느 정도는 있었다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시장에서 혹시라도 우려했던 부분들은 이 관세에 대한 그렇죠. 부분들이 예. 가시화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우려를 하셨었는데 사실 당초 좀 예상되었었던 이 관세 영향이 두드러지는 시점은 일단 여름부터 6월 그렇죠. 정도부터로 예, 맞습니다. 좀 예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지금 이번 수치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즉, 뭐 이제 기업들이 이제 물품 같은 것들을 선주문하거나 그런 정도의 영향이 있었지 않았겠느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뭐 코어뿐만 아니라 헤드라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 일단 식품이랑 뭐 에너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게 되는데 식품 물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월 대비 상승을 했지만 그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 그렇죠. 좀 예, 방어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CPI에 앞서서 그 미중 관세 뭐 치킨 게임이 어느 정도 예. 일단락이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미중 간의 합의를 도달하면서 이제 그동안에 공격적으로 이제 보복 관세에 매겼던 것들을 철회를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투자 심리 지표죠. 뭐 이제 CNN 공포 탐욕 지수가 1개월 만에 이제 4월 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극도의 공포 수준에서 있었다가 지금 현재 탐욕 구간까지 이제 뭐 맞습니다. 가파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당초 시장이 좀 우려했던 충격이 일단락되고 CPI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시장이 좀 안심할 수 있는 투자 심리가 좀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이 이어지면서 이제 남아있는 변수들에 좀 주목을 해야 하는데 그 이유인 즉슨 이제 아무래도 연준의 스탠스가 이제 뭐 관세 영향에 대해서 계속 좀 주목을 하고 있기도 그렇죠. 하고 예. 그에 따라서 향후 이제 뭐 통화 정책 방향성이나 경기에 대한 진단 이런 부분들이 바뀔 수 있는 여지를 계속 남겨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뭐 PPI라든지 그리고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이런 지표들 남아 있고요. 뭐 필라델피아연은 제조업 지수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월마트 실적 발표 대부분의 미국 기업 실적 마무리가 되었는데 예. 이제 월마트 같은 경우가 실적 발표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건 역시도 이제 소매의 그렇죠. 어떤 예. 소비 심리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좀 주목을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에 남아있는 경제 지표들 하나씩 네. 좀 잘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체크 포인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동을 방문했죠. 네. 뭐 긍정적인 소식들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우디와는 뭐 850조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라고 하고 또 시리아와는 관계 정상화를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네. 이 이슈는 어떻게 보고 계시죠? 일단은 뭐 트럼프 1기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첫 해외 순방 일정으로 이제 중동 지역을 골랐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번 순방의 목표가 어떤 경제 협력이나 이런 부분, 비즈니스적인 부분들에 좀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서도 이제 뭐 말씀해 주셨던 뭐 AI와 관련된 비즈니스 협력이라든지 그리고 뭐 중동 지역과 관련된 또 대부분의 지역 중동 국가들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대형 무기 수입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중요하게 방산 산업
에서는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하는 뭐 기대감을 가졌던 바가 있고요. 네. 그래서 중동 순방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영역으로서 꼽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말씀드렸던 방산, AI 기술주 그리고 예. 뭐 한 가지 더 꼽는다면 뭐 원자력과 관련된 뭐 에너지 섹터들을 꼽아볼 수가 있었겠는데요. 예. 어쨌든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오일머니의 어떤 대미 투자 유치 그리고 무기 판매 계약 그리고 에너지 광물 거래 협정 같은 것들을 이제 이번에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할 것으로 좀 예정을 하고 있었고 예. 그에 앞서서 이제 순방에 앞서서 이제 무기 수출과 관련해서 규제 완화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효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움직이기는 했지만 순방 일정 가운데에서 이제 방산주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AI와 관련해서는 이제 대체로 AI와 기술 영역 이런 부분들의 이제 투자 영역이 아무래도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도 하고 이번 순방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는 이제 사우디 미국 투자 포럼도 네. 같이 열리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그렇죠. 예. AI 칩 수주를 받아내면서 또 주가에 영향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뭐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가 상승을 좀 주도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뭐 AI 생태계에 있어서 좀 중동이 또 크리티컬한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가볼 수가 있겠고, 예. 뭐 가자 사태 같이 이제 중동 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뭐 지정학적 문제도 뭐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순방 목표는 일단은 경제 협력에 있는 만큼 이제 뭐 시리아와 관련된 부분들이 코멘트는 되겠지만 이제 예. 실질적인 협상까지 이어지는 거는 약간 좀 후순위에 그렇죠. 있는 예, 부분이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앞으로의 협상이 진척되는 부분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근본 순방에서는 어떤 경제적인 이점 이런 부분에 예.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드렸었던 영역들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의 중동 순방 기간 동안 이 방산, 원자력 그리고 AI 쪽을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요. 자, 마지막 변수. 이걸 빼놓을 수가 없겠죠. 최근 들어 국제유가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국제유가 오늘 같은 경우는 한 뭐 2~3% 정도 오르긴 했지만 이 가격이 어쨌든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산유국들의 가격 전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죠? 일단은 뭐 계속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고요. 예. 일단 4월 초부터 이제 유가 흐름을 보자면 계속 좀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었고 그렇죠. 이제 4월 말에도 한 차례 더 하락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계속 좀 60불 안팎에서 네.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 관세 이슈는 좀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서 지금 사거래일제 상승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 범주에서 좀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 이유는 말씀해 주셨듯이 예. 이제 산유국 간의 이제 증산 경쟁 구도가 지금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오펙 플러스의 산유 국가들이 이제 산유량 같은 것들을 이제 합의를 하고 쿼터를 정해 놓는데 예. 이제 일부 국가들 뭐 이제 일부 국가들에서 좀 산유 쿼터 대비했을 때 이제 초과하는 양의 증산을 좀 계속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예. 그에 대한 보복 조치로서 이제 오펙 플러스도 이제 증산을 더 그렇죠. 가속화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좀 불안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카자흐스탄이 이제 증산을 이제 쿼터 대비 많이 했던 국가 중에 하나인데 이 국가 같은 경우도 이제 오펙 플러스의 그 증산 조치나 보복 조치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이런 증산 기조, 저유가 기조를 장기간 좀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둘 다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상황이 좀 더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레벨에서 더 이렇게 하락하지 않고 지금 예. 레벨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지금의 증산 계획은 어느 정도 이제 10월까지의 증산 계획을 지금 땡겨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이제 가격 충격이라던가 이렇게까지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들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지금 관세 이슈 완화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할 수 그렇겠죠. 있는 예.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자들의 주의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뭐 유가가 어느 정도 상방이 제한되고 좀 예. 오히려 하방 쪽을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유가 하락 시에 좀 이제 마진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영역들, 뭐 최근 들어서 흐름이 괜찮은 이제 뭐 항공주도 있을 네. 것이고요. 뭐 정유주나 화학주 음. 이런 부분들도 이제 마진이 개선될 수 그렇죠.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주목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 들어서 좀 반등하긴 했지만 이 앞으로 계속해서 하락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뭐 항공주, 정유주, 화학주 이 정도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 세 가지 키워드를 다뤘는데 말씀하신 이슈 중에서 네. 국내 증시 우리가 힌트를 좀 찾아보면 좋을 키워드 조금 더 짚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최근 들어서 MSCI에 대한 얘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죠? 일단은 조금 전에 이제 속보로 발표가 됐는데 이제 예. 5월 정기 변경에서 지수 편입이 되는 MSCI 스탠다드 지수 편입이 되는 종목으로 이제 삼양식품 예. 그리고 한화 시스템이 확정이 되었고 편출 종목으로는 NC소프트와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예. 이렇게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종목들이 시장에서 먼저 좀 예상이 되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액티브 펀드에서는 선행적으로 매매에 나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예. 보니까 주가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을 것이고 다만 이제 그 리밸런싱 주기는 이제 5월 말일자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 좀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어쨌든 MSCI 작년 초까지만 해도 이제 99개 종목으로 편성이 되었었는데 지금 국내의 어떤 시장이 점점 예. 글로벌리 입지가 좀 좁아지면서 81개 종목으로 좀 유지가 그렇죠. 되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좀 이제 증시 부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융당국이 계속 좀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다음 달에 어쨌든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양 후보 간에 이제 증시 부양 정책과 관련된 공약들 좀 같이 확인을 하시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냥 계속 말씀을 예. 드리자면은 이제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증시 부양과 관련해서 어쨌든 다시 좀 밸류업과 관련된 기조를 좀 어느 정도 이어 나가면서 그렇죠. 예. 예. 그 상법 개정안 재추진에 대해서 일단은 의지를 계속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소액주주 보호라든지 예. 불공정 주식시장 관행에 대한 철폐 이런 부분들 거론을 하고 있고 뭐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든지 배당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그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마찬가지로 언급을 하고 있고 예. 뭐 상속세제 개편이라든지 뭐 가상자산과 관련된 현물 ETF를 허용하는 방안이나 그리고 이제 ISA와 관련된 세제 지원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이 언급을 하고 있어서 사실 뭐 공약이 계속 나올 수 있는 환경에서는 증시 기대감 측면에서는 예. 긍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보통 이제 그 대선이나 총선을 앞두고서는 보통 이제 부동산 계획 같은 것들이 발표가 많이 맞습니다.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좀 건설주들이 모멘텀을 받는 시기로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건설주 계속 좀 흐름 좋은 모습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원전 같은 경우가 사실 이제 여야 간의 갈등 속에 있었던 영역으로 평가가 그렇죠. 되는데 예. 이번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가 공약에서 물론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 조금 더 방점을 두기는 하지만 원전도 같이 이제 가지고 가겠다. 네. 공동 투자 영역으로서 언급을 하면서 원전에 대한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네. 같이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두 후보가 모두 지금 증시 부양책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말한 것처럼 코스피 5천 시대 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김윤정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